자, 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규모가 10억이 아니고 100억, 1000억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창업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장유빌은 스타트업 창업과 엔젤 투자 그리고 자기 변혁을 주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의 기능의 일부를 수행을 했던 거죠. 그 기능을 수행하면 정해진 월급을 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30대 중반이 되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을 발굴하고 그 고객한테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제품이 판매가 되면 판매 매출에서 일정 부분을 제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하면서 저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한테 사업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일정 시점이 되니까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소득이 중단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인가? 이렇게 내가 발로 뛰어다닐 때만 돈을 버는 거. 이게 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창업을 하고 기업을 코칭하고 이제 시야가 확대되면서 사업의 개념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세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를 사업이란 조직과 체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과 체계라는 것은 조직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동물들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는 행위입니다. 조직, 사람과 체계, 어떤 정책이죠. 회사의 운영 정책, 영업 정책, 마케팅 정책, 인사 정책, 이런 정책입니다. 이런 조직과 체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그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이 조직과 체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저는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요. 뭔가 사업 초기부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창업자가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면 두 명의 창업자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닐 겁니다. 저처럼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고객을 발굴하고 제품을 제안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 돈을 벌었겠죠. 그 번 돈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내 수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2년 차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3년 차에도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런데 3년 차 정도가 됐을 때 보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돈은 매출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이것저것 비용 떼고 나니까 수익은 한 1억 정도 남는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부터 사업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시스템을 설계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을 내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개념을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 쇼핑몰에 제품을 올리고 우리 쇼핑몰을 시장에 홍보를 해서 구매자들이 우리 쇼핑몰에 들어와서 제품을 구매하게 하겠다 하는 체제를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사업 초기부터 돈을 벌러 다니는 게 아니고 사업 초기에 쇼핑몰을 제작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쇼핑몰에 어떤 제품을 올려야 될지를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쇼핑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지를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쓰는 일을 합니다. 쇼핑몰을 만들고 이 쇼핑몰에 제품 올리는데 돈은 벌지 못하겠죠. 그 기간 동안 계속 쇼핑몰을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품을 구입하는 데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창업자가요
첫 번째 창업자는 돈을 버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창업자는 돈을 쓰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것처럼 첫 번째 창업자는 되게 빨리 달리고 두 번째 창업자는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쇼핑몰을 만들었던 창업자는 가만히 있어도 구매자들이 이 쇼핑몰로 유입이 되고 제품을 구매하고 해서 매출이 나오고요.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 주문을 처리하고 배송하기 때문에 창업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쇼핑몰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유입이 되고 해서 전 세계 시장으로 제품이 판매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규모가 10억이 아니고 100억, 1000억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창업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완성됐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사업입니다. 사업은 조직과 체계에 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창업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창업을 한다면 이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구축을 하고 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직과 체계에 의해서 사업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업의 가치라는 게 생깁니다. 기업 가치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어지는 경우죠. 자동으로 매출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시스템의 지분을 일부를 갖게 되면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도 있고 또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더 큰 사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사업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사업은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더 나은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재정의하여 사회를 발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체계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점,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상점을 홍보하는 방식이 전단지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지하철 밖으로 나가면 전단지를 뿌리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집에도 전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보고 그 식당에 방문을 하거나 또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또 과거에는 통신 판매에서 어떤 책자로 된 제품이 있는 책자로 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에다 배송해주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전단지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비즈니스 체계가 갖춰져 있었어요. 그 시장에서는. 그런데 배달의 민족 같은 어떤 플랫폼 회사가 나타나면서 이 비즈니스를 재정의했습니다. 전단지를 보고 사람들이 식당에 방문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휴대성 그리고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어떤 앱의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단지를 보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상점을 검색을 해서 바로 주문을 하면 내가 식당에 가지 않고 식당이 나한테 오는 이런 비즈니스를 설계를 한 거죠. 그런 비즈니스를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아마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업체가 사람들이 많은 상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업로드하고 사람들이 주문을 했을 때 주문한 상품이 집에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배달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계를 하면서 비즈니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는 사라지고 배달 대행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구매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걸 바로 이런 경우를 스타트업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규칙이 있었죠.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탄생을 하면서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기존보다 고객들이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정확하게 제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다가 배포를 한 거죠. 자, 이것처럼 과거에 기존의 비즈니스 체계를 새로운 비즈니스 체계로 재정의해서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이 또 하나의 어떤 사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 방법이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모두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생각할 수 있겠죠.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스마트폰을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이 스마트폰과 유사한 그런 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라고 그랬죠. 이 휴대폰에 이 버튼을 눌러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구동시키는 그런 휴대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이 그때 당시에는 무선 통신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폰을 크레드릴이라고 하는 PC와 연결된 그런 기계에 장착을 해서
간접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근데 그 방식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의 개념을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은 새로운 개념이 아닌 거죠. 기존의 휴대폰 기능을 무선 통신하고 접목을 해서 새로운 그리고 터치 스크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메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영상도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TV보다 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무선 통신 기술, 터치 기술, 그리고 스마트폰의 일종의 작은 손안에 들어오는 PC의 기능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 PC 시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PC는 사용자가 정확히 누군지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모바일은 사용자 개개인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기기가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최적화된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한다든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서비스의 수준도 고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불과 스마트폰이 나온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15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창업 방법입니다. 자, 이런 세 번째 창업 방법은요, 일반 기업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을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자본 없이는 그런 시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 스타트업들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한다 하는 계획을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제시를 하면 투자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십조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 시장을 만들 수 있고 일반 스타트업은 2단계 비즈니스,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을 비즈니스를 재정의해서 그 시장의 수요가 이미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시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이미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로 정의해서 그 수요가 내가 만든 비즈니스 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스타트업들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이란 게 무엇인가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업은 조직과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자본이 얼마나 소요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계산한 다음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창업자가 뛰지 않고도 사업체가 잘 돌아가게 되고 이 사업이 발전되게 되면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스타트업 창업자분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업을 더 멋지게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